자, 경우의 수, 대단원 평가하기 무당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서로 다른 양초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한 경우 수. 자, 우리 기본적인 원순열이죠. 너희 계산 방법은 우리가 5팩을, 여긴 5팩을 몇으로, 그렇죠. 5로 나누는. 그래서 그 결과 얼마? 4팩토리얼일 것이고, 그래서 4팩토리얼 얼마입니까? 24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2번. 남학생이 5명 있고 여학생이 2명 있는데 원탁이 둘러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 수. 우선 여학생 2명을 내가 A, B로 설정을 할게.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7자리가 생성됐겠죠. 7자리 대충 뭐 요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생성했다면 이때 우리가 이 A, B를 먼저 신경 써보자고. 먼저 이 자리에다가 먼저 A를 앉히겠습니다. 그때 A를 앉히는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A를 앉든 같은 경우로 봐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앉힐 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다는 순간 그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그렇죠. 여기나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 순간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앉아 친 순간 여기 있는 각각의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뭐가 생겼고, 그렇죠. 차이가 생겼고, 그때 남학생 5명을 일렬로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5팩. 따라서 우리가 5팩이 120이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240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뿔에서 6개의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한 번씩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옆면 부분은 우리가 뭘로 볼 거냐면 이제 원순열로 이제 바라보라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 밑면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밑면을 먼저 우리가 총 서로 다른 6가지가 있다 했으니까 그 6가지 중에 이 밑면을 칠할 때마다 모든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면을 칠하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그리고 이제 5가지 색이 남았을 텐데 그 5가지 색을 가지고 옆면을 원순열로 이제 칠하는 거야. 이거 얼마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4팩 바로 계산하면 괜찮겠죠? 4팩 24고 24에다 6 곱하는 거니까 144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이제 우리가 흔히 개념섬에서 이야기했던 원순열의 대표 문항 스타일이었고, 이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볼 건데, 이 교과서적인 방법을 풀 때 여기 있는 먼저 이것부터 좀 보자고. 몇 개마다 이 차이가 없는지 좀 보자고요.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자리, 그 이 자리를 돌렸을 때 이 자리와,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돌렸을 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이렇게 해서 동일한 한 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너와 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먼저 여기 있는 요 자리를 다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먼저 팩토리얼을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몇 개마다, 그렇죠, 4개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한 가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4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뭐 이제 요구하는 게 좀 계산 과정이 좀 더 한 단계 정리를 한 상태로 하라 했으니까, 보다시피 약분을 한번 하면 7팩 곱하기 8이랑 4랑 약분돼 가지고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걸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람을 먼저 고정을 시켜 가지고 차이를 만드는 그런 경우로 본다면, 이때 먼저 여기서 A부터 해가지고 쭉 사람이 있었다 치자. 그럼 A를 먼저 앉힐 때 A가 앉을 때 차이가,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아까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다 치자고, 그 순간 나머지 자리들은 싹 다 뭐가 생겼습니까? 실제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은 7명을 차이가 있는 7자리에 앉는 거니까 직순열로 얼마? 7팩?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둘 다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5번 보시죠. 4명의 회원이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한 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의 장소로 모일 때 교통수단을 택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중단원 마무리에 있었던 비슷한 문항이에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중복 순열인지 아니면 중복 조합인지 먼저 여러분이 조금 판단하셔야 된다 했고, 그걸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몇 개를 배열해 봤을 때 그 배열된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자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4명의 회원이 A, B, C, D가 있고 그때 예를 들어서 A는 비행기, B는 비행기, 그리고 C는 기차, D가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치자고. 근데 A는 비행기, B는 기차, C는 비행기, D는 고속버스 이렇게 갖다 칩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두 개는 실상 선택 과제에서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요 시선으로 실제로 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지. A가 비행기, B가 비행기, A가 비행기, B가 기차.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수로 셌다는 소리는 이건 선택적인 중복 조합이 아니라 무슨 순열이다? 그렇죠. 중복 순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복 순열을 푸는 방식을 우리가 두 가지로 소개했고 첫 번째로는 만약 기호적인 관점에서 푼다면 우리가 엠파이어를 쓰겠다는 소리이지. 근데 이 n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서로 다른,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혈압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르면서 중복 혈압되는 포인트는 어디라는 거죠? 그쵸? 여기 있는 바로 여기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가 중복 혈압되고 서로 다른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4가 들어오고 그때 남은 여기 있는 소리 n 자리에 3이죠. 3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R 자리엔 4가 들어가서 바로 3의 4승 이렇게 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개수 관점에서 그죠? 함수 개수 관점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함수 이렇게 정역과 공역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공역 자리에 그 중복 혈압된 n 자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중복 혈압되고 그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었냐면 바로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정역 자리에 A, B, C, D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면 이 A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마찬가지로 B도 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C도, D도 결과적으로 3의 4승 뭐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5개의 특수 문자가 있는데 이것을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뭐 이거 대놓고 이거는 우리가 중복 순열이고 이때 우리가 특별하게 요거는 기호를 바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호에서 뭐 n자리 그리고 r자리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뭐 쉽게 우리가 여기 서로 다른 5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얼마? 5의 3승으로서 얼마 되겠다? 125 되겠다. 다음. 자, 7번은 이제 요거 또한 우리가 자주 풀어왔던 바로 중복순열의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였죠.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대응표를 좀 그려가지고 하면 좀 더 문항이 쉽게 풀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x에서 y로 가는데 특별한 다른 조건 없이 함수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2와 3과 4와 5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3회 몇 승? 5승. 그래서 얼마 되겠습니까? 243. 8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모자와 세 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 학생이 각각 모자 1개와 목도리 1개씩을 사려고 할 때, 이 3명의 학생이 모자와 목도리를 사는 경우수를 구하라. 자, 요거는 뭐 한번 실제로 좀 문자를 잡아놓고 해볼까요? 두 종류의 모자를 A, B로 잡고 세 종류의 목도리를 내가 C, D, F, C, D, E로 이렇게 잡았을 때 세 명의 학생을 내가 뭐 이렇게 잡을까? 그냥 1, 2, 3으로 잡자. 1, 2, 3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1, 2, 3이 이제 먼저 모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둬보자고. 여기서 이 1, 2, 3이 예를 들어서 1이 A, 2가 A, 3이 뭐 B 이렇게 이렇게 뽑았을 때랑 1이 A, 2가 B 그리고 3이 A 이렇게 뽑았을 때 분명히 선택 관점과 배열 관점을 봤을 때 배열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종류의 모자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해왔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2파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2파이 3은 뭘 고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 종류 모자를 3명의 학생이 지금 고르고 있는 경우수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세 종류의 목도를 했을 때 여기 있는 C, D, E 또는 C 다시
다시 그냥 하자. CD, CED. 연놈이 서로 차이가 발생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순열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얼마 되겠습니다. 3파이 3이 되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뭐 동시에로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얼마? 그렇죠. 2의 3승. 너 같은 경우는 얼마? 3의 3승. 그래서 8 곱하기 27 하자는 소리고, 8 곱하기 27을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 21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보죠.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기호 계산을 할 줄 아냐? MP2 같은 경우는 우리가 n 곱하기 n-1을 의미하는 거고, n파이 2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n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값이 현재 120이 된다 소리고, 좀 정리를 잘 해보죠. n제곱, 그리고 여기서도 n제곱 나오니까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정리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얘가 2, 1, 그 다음에 얘가 15,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2n 자 부호까지 끝까지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15, 여기는 n-8은 0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연수 n을 찾는 입장에서 n은 얼마? 8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xxx, yyyz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 이거 가포순이죠. 그 가포순에 이제 배열하는 방식은 여긴 너를 먼저 싹 다 배열하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배열하고, 그때 여기 있는 너가 배열되는 경우만큼, 그리고 너가 배열되는 경우만큼 우리가 매 한 가지 됐으니 이렇게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 잘 해볼까요? 여기서 6팩을 이제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분자에 남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남을 거고, 분모는 2 곱하기 1, 한 번 더 약분하면 2, 그래서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 되겠네요.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마름 모양의 두 도로망이 P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우선 어쨌든 A에서 P를 거쳤다가 어딜? B를 가야 되는 상황이란 게 확인돼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 A에서 P로 가는 최단 거리,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에서 P로 갈 최단 거리는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걸 내가 요 화살표 디자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써버릴게. 요렇게 한번, 그리고 요렇게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이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2번 나와야 여기 P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 빨간색 해볼게. 이 위쪽 대각선, 그리고 아래쪽 대각선, 위쪽 대각선, 아래쪽 대각선. 어쨌든 여기 있는 위쪽 대각선 두 개와 아래쪽 대각선 두 개가 나와야 우리는 무조건 최단거리랑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첫 번째 A에서 P로 갈 때의 그 경우수는 우리 가포선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4팩. 이제 같은 걸 두 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A에서 P로 가는 그 디자인이나 P에서 B로 가는 디자인이 서로 뭐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할 일은 그냥 여기 있는 요 놈을 다시 한번 더 곱해주면 우리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계산하면 우리가 2팩 나눠주고 다시 2로 나누니까 6, 여기도 6이 될 거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6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영단어 해피니스가 있는데 이것이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지금 이 가포선이죠. 근데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한다 했으니까 우선 A와 I가 양 끝에 온다면 이쪽 맨 앞에 A, 그리고 맨 끝에 I가 있다고 우선 쳐보자.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I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자리에는 이제 우리가 7개의 문자가 와야겠죠. 맞니? 오케이. 7개 이렇게 오고, 그 상태에서 그때 문자가 누구 있냐? H 그리고 P N S 있으니까 우선 어쨌든 다 다르다고 나열을 해버리면 7팩이 될 것이고, 그때 같은 문자가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있는 게 확인되네요. 그래서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근데 아다시피 우리가 A와 I는 다른 조건 없으니까 양 끝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발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 그 결과 우리가 약분 들어가고 약분 하면 여러분이 잘 해서 25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3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짝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 개수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자리만 좀 신경 쓰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맨 마지막 자리에 누가 왔을 때, 그렇죠, 0이 왔을 때. 두 번째, 맨 마지막 자리에 누가 왔을 때, 그렇죠, 2가 왔을 때를 좀 신경 써야겠죠. 그럼 맨 마지막 자리에 0이 온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5자리를 2, 2, 3, 5, 5를 이제 배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갑포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 5팩 그리고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뭐 계산 좀 이따 해보자. 그리고 나서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해야 될 숫자가 현재 누굽니까? 0, 2, 2, 다시 0, 2나 썼으니까 0, 2, 3, 5, 5가 된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 하나 있죠. 우리가 맨 앞자리에 누가, 그렇죠, 0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여집합적인 여사건적인 생각을 해볼 건데,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 있는 우선 전체를 우선 구하자고. 전체를 구해놓고 맨 앞자리 0이 오는 거에 해당되는 경우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우리가 해당되는 경우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그냥 얘를 싹 다 나열해버리면 우리가 얼마 돼요? 5팩, 그리고 그것을 2팩으로 나누게 되겠죠. 근데 거기 중에서 맨 앞자리 0이 올 때는 맨 앞자리 0을 했을 때 요놈들을 뭐 배열하는 거니까 4팩 그리고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해보자고. 여기서 5팩을 이제 4로 나누면 그렇죠, 120을 4로 나누는 거야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5팩을 2로 나누면 60, 그리고 4팩을 2로 나누면 이제 12, 그래서 계산하면 48.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류된 상태에서의 덧셈으로써 총 얼마? 7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냐, 여기 있는 요것을 맨 앞자리에 0이 이제 오지 않는다면 맨 앞자리에 와야 되는 것은 2나 3이 5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 2나 3이나 5가 올 때, 만약 2나 3이 왔을 때랑 그리고 맨 앞에 5가 왔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다시 맨 앞자리에, 여기 맨 앞자리에 2나 3이 온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왔다 쳐보자. 이거 왔을 때 그때 남은 문자 누구야? 그렇죠, 우리가 3, 0, 5, 5를 이제 배열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을 배열할 때 가짓수는 우리가 4팩 그리고 2팩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앞자리에는 2 말고 누가 와도 괜찮아. 3이 와도 괜찮겠지. 그런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고, 맨 앞자리에 이번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5가 올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럼 맨 앞자리에 5가 왔다면 그때 배열되는 상황은 누가? 그렇죠, 0, 2, 3, 5가 마저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계산은 우리가 그냥 4팩으로서 계산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현재 요것을 이런 식으로 분류시켰을 때는 또 다른 상황으로서 이제 계산이 조금 발생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도 24고 여기도 24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수는 48이 나왔을 겁니다. 이 48이 이렇게 나온 건데 둘 다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모양과 크기 같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택하는 경우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뭐 대놓고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중복 조합 기호를 한번 써보면 이거는 3H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3H7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을 이제 구분시키는 구분선이 필요했고, 그때 구분선 2개, 2가 어떻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3에서 2를 뺀 거. 그 다음에 이제 뽑아야 될 거 하나 7 더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교로 바뀐 후 7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그게 다시 정리하면 9C7이 되는 거고, 9C7은 9C로 계산해도 좋고, 그 결과 2분의 우리가 9 곱하기 8, 그래서 얼마 되겠습니까? 9, 4, 3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 다항식 너 그리고 너를 전개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좀 상황을 보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제 전개하겠다는 소리인 건데, 이때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A나 B나 C 하나, 여기서 A나 B나 C 하나, 여기서 A나 B나 C가 나올 건데, 이때 우리가 이 A, B, C가 튀어나왔을 때 여기가 네모,
여기가 세모, 여기를 동그라미 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멘트가 들어가는 거지. 변화 속의 일정함. 무슨 말이냐?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개수는 언제든 변하겠지만 그것들을 더했을 때 무조건 몇일 수밖에? 3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조합이었고, 중복조합 중 대표 시나리오 중 의미 아닌 정수 개수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계산한 방법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이제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아버린 이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경우수는 이걸로 계산할 수 있겠고, 같은 맥락으로 x 플러스 y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또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x, y에 대해서 이쪽 자리를 뭐 별, 여기는 하트 이렇게 있다는 소리다 본다면 이때 별 더하기 하트가 또 얼마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중복조합 방식 아까 말했듯이 의미 아닌 정수 개수에 해당되는 그 순수상 개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2H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곱한 게 요놈의 전개했을 때 항계수가 된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5C3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3C2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고 있지? 그래서 5C3은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이죠, 10. 그리고 3C는 3이 되니까 19 곱하기 3으로서 얼마 되겠다? 그렇죠.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어느 꽃집에서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를 판매하고 있다. 네 종류의 꽃 중에서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하여 10송이를 사는 경우 수를 했어요. 우리가 현재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 그리고 백합, 그리고 국화, 이게 총 몇 개씩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몇 개씩 깔아주고 한 개씩은 깔아주고 그때 변화 속의 일정합으로 총 몇 개? 10개를 사는 상황이야.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중에 그 뼈대가 되는 게 또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한 송이씩 포함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수? 그렇죠. 자연수에 대한 그 순수상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였었냐면 여기는 장미에다가도 하나, 카네이션 하나, 백합에다 하나, 국화에다가 하나씩 먼저 세팅을 해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를 하나씩 세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수정을 한다면 그때 여기 있는 이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 백합 그리고 국화를 우리는 이제 몇 개씩 6개만 이제 뽑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씩 모두 깔려 있는 상태였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4개 중에 이제 6개를 중복해서 뽑는 그런 경우 수기 때문에 우리가 4H6으로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결과 우리가 3에서 6 그러면 9C6 한마디로 9C3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래서 3, 4, 12 곱하기 7이니까 얼마? 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번에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를 택하는 경우수. 이건 중복 조합은 맞긴 한데 우리가 조금 분류가 들어가는 것 뿐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 됐을 때,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됐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됐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 됐을 때? 0이 됐을 때. 이렇게 4개의 분류를 이제 각각 하나씩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x, y, z를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로 깔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렵지 않게 3h3이 될 것이고, 너는 3h2, 너는 3h1, 너는 3h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5c3, 너는 4c2, 너는 3c0, 너는 3c0이 아니지. 3c1, 그리고 너는 우리가 2c0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5c3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이 나오고 4c 같은 경우는 6이 나오고 3c1은 3, 2c0은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됐습니까? 그렇죠. 2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무방한데, 선생님이 좀 그 개념 설명에서 숫자를 좀 더 크게 해서 뭐 10으로 해가지고 설명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에 대한 덧셈 계산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갔었냐면, 여기 있는 요 것을 일일이 다 하지 않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투명 인간을 하나 도입했어. 투명 인간 하나 도입해가지고 그 값이 이제 최종 여기 3이니까 3이 될 때를 찾자 이 말이야. 그러면 현재 이거는 어떤 거냐? 이게 다 의미하는 정수를 깔은 상태이기 때문에 x, y, z, u에 대한 순수쌍을 찾자는 소리고, 그때 그거에 대한 순수쌍이 얼마 되냐면 4개 중 중복을 해서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h3이 돼요. 근데 그 4h3을 계산해보면 실제 우리가 여긴 너를 다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 그 개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답만 좀 마저 한번 더 내본다면, 너는 우리가 6 C3이 될 거고, 6C3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20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존재했었다. 특히 부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이제 좀 이게 숫자 커질 때는 여러분이 좀 더 깔끔한 계산이 발생하겠죠.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 또 뭐 기본적인 기호에 대한 계산 좀 해봐라. 4H 같은 경우 우리가 3 플러스 R, CR에 대한 계산하는 소리고, 그게 현재 9C3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성질 이용하게 되면 요 놈은 3 플러스 RC, 3 플러스 R에서 R을 뺀 얼마, 그렇죠,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R이 몇일 수밖에, 6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R이 6이니까 6H4를 구하는 소리고, 6H4 같은 경우는 우리나 9C 얼마 4를 구하는 소리고, 맞지? 9C 4이기 때문에 계산해 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래서 여기 있는 3, 2 약분 4 약분 2, 그러니까 1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한 소리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12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 어떤 두 개짜리 항을 전개해서 어떤 특정 개수를 구하라. 어디 정리해서, 그렇죠, 이항 정리에서 나왔던 우리의 기본적인 문항이었죠. 이항 정리를 하는 소리고, 이항 정리에서 특별히 이렇게 개수 찾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그렇죠, 각각의 이 곱에 참여한 요소들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4승 그리고 2승이 되려면 x는 4개, 여기 있는 요 놈은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앞자리에 누굴 곱했었냐면 우리가 값포순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6팩 그리고 4팩 곱하기 2팩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중에 개수는 우리가 여기 있는 너와 그 다음에 누구를, 그죠, 3의 제곱까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끝나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자, 6팩을 4팩으로 나누면 6 곱하기 5인데, 그러니까 써보자. 6 곱하기 5, 그리고 부모는 2 남았고, 여기는 9가 이렇게 깔린 상태입니다. 맞죠? 3의 제곱이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가 15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따라 얼마? 그렇죠, 13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20번도 동일한 맥락이죠. 이거를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이게 된대. x 세제곱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각각 요소 3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제 x가 이렇게 참여했겠죠.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는 x 세제곱이 나오려면 너가 3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나머지 2는 이쪽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요거 좀 알잖아. 여기 있는 2개, 3개 더해서 5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의 개수는, 그 앞에 우리 값부분 쓰게 되면 5팩, 그리고 여기는 2팩 곱하기 3팩 해서 여기 있는 요놈의 개수는 우리가 우선 쭉 쓰자. 2팩 곱하기 3팩 분의 5팩 그리고 곱하기 9. 아직 안 끝났죠? 마이너스 a에 얼마? 마이너스 a에 3승까지 붙여주셔야겠죠. 이 값이 얼마 되는 소리야? 마이너스 720이 된다는 소리고. 자, 그러면 계산 좀 천천히 해보자고. 자, 먼저 여긴 5팩에서 3팩을 약분하면 여기는 5 곱하기 4가 남았을 것이고, 약분하면 또 2,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이 10이 됐죠. 10이랑 여기 있는 요놈 또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72, 또 9랑 너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3승이 마이너스 8 되려면 a는 뭐일 수밖에? 2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자, 21번 좀 지우고 하자. 다음 그림과 같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이 모든 수의 합은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웠었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의 여기 그 합은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쪽 자리에 있는 너와 같다 라고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게 뭐였냐면 현재 10시 9였고 이 자리는 11시 얼마? 9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1시형부터 2시1, 3시, 4시3부터 10시 9까지 산 것은 11시 9와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 있는 너의 하키스틱은 누구랑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1시 10과 같겠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9 더하기 우리가 11시 10을 계산하는 소리고 11시 9 같은 경우 우리가 11시 2 더하기 11시 1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까요? 2 곱하기 1분의 우리가 11 곱하기 10 더하기 11 약분하면 55 더하기 11이니까 얼마? 66이 된다는 거. 다음. 그런데 선생님이 실수 하나 했죠. 뭐 하나 실수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하키스틱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이 여기 있는 1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 있는 내가 구했던 11, 10은 실제 여기서 여기 1까지 포함된 게 11, 10이야. 근데 11시 10에서 1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제로 여기서 1을 뺀 놈에 대한 계산이 마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 자리가 11이 아니라 0이었던 거. 선생님도 낚였네요. 여러분도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자, 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광고 디자인에 있는 8개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한 번씩 사용하여 칠한데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칠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무슨 수냐? 원순열이고, 이제 우리가 3가지 색이 이웃한단 말은 예를 들어서 A, B, C를 좀 이웃하게 하자는 소리겠죠. 자, 이건 좀 잘 해보자고. 먼저 A를 우선 고정을 시켜보자. 근데 A를 어디다 칠하든 우리는 몇 가지로, 한 가지로 인식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B와 C를 칠할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다 친다면 잘 봐. 우선 기본적으로 B, C가 이쪽에 있을 수 있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는 C, B 이렇게 해서 우선 이쪽 방향으로 두 가지가 생긴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C가 있다 친다면 이렇게 깔리는 거와 또 너 두 개 자리가 바뀌는 몇 가지,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우선 총 네 가지. 그 상태에서 또 이때 이쪽으로 B, C가 깔린다면 이 두 개가 또 자리가 바뀌는 또 두 가지. 뭐 더 없죠. 그래서 총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라서 몇 가지, 6가지가 이 A, B, C가 이쪽 이웃 A를 기준으로 이웃하게 깔리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가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B, C가 깔렸다 친 순간 여기 있는 나머지 5자리는 차이가 생겨버렸죠. 그 순간 얼마? 그렇죠. 500 들어가면 되겠고, 그 결과 120 곱하기 6이니까 뭐 720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다음. 자, 23번 보겠습니다. 9의 24승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요 스타일의 문항은 선생님이 그 중단 마무리 쪽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러니까 뭐 개념 설명 딱히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의 24승을 9를 갖다가 우리가 10-1의 2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할 건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통해 그 선택 관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선택 관점의 주인공을 너로 잡은 상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24C빵 곱하기 10의 24승 뭐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거. 자, 한 몇 가지 더 써보죠. 더하기, 그리고 24C1 그리고 곱하기 10의 2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깔리겠죠. 그래서 쭉 가서 우리가 24C 한 21부터 쓸게. 내가 21부터 써보자.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3승, 쏘리 23승에 21승, 그 다음에 더하기 24C 22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2승, 그리고 24C 23 곱하기 10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3승, 그리고 더하기 24C 24 곱하기 10의 빵승이니까 생략해버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4승. 우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쭉 나머지 이 부분을 살렸던 이유는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뭐로 나눈다. 그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묶어서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놈들은 기본적으로 다 몇을 깔고 있어? 천을 깔고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 천을 깔고 있냐면 여기 있는 너까지 천을 깔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10의 24승이나 10의 23승이나 그 다음 쭉 와서 10의 3승까지는 천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천으로 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묶이는 거지.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나머지는 0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애들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천으로 바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만약 천 넘어간다면 그걸로 한번 더 묶었던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요거부터 좀 해보자. 여 같은 경우 24C2로 계산할 거고, 너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분의 24 곱하기 23 곱하기 10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짝수 제곱이니까 이제 부분 플러스. 근데 이쪽을 봤더니 너는 플러스 이제 이건 24C1이니까 그냥 바로 24 써도 괜찮겠죠. 곱하기 10.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3입니다. 여기 그 다음 거는 우리가 그냥 1이 되니까 얘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놈 계산 이제 잘 해야겠죠. 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27,600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40 그리고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27,600을 우리가 아니야, 계산을 우선 끝내버리자. 그럼 이 계산하게 되면 이게 27,36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27,361을 다시 한번 누구로? 1000으로 이제 묶어줘야 되고, 1000을 묶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7 곱하기 1000 플러스 361로 쓰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7이 다시 이쪽으로 묶이겠지. 그러면서 360일은 더 이상 묶이지 않아서 우리가 최종적인 나머지는 360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23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1단 또는 2단씩 올라 맨 위의 단까지 가는 경우 수를 구하라. 1번에서는 1단이 올라간 횟수를 A, 2단이 올라간 횟수를 B라 할 때 순수상 A, B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하나 H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추론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한마디로 A가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A가 두 번 나왔던 것은 이제 계단을 두 번 올라왔다는 소리고, 이제 2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6단이 되려면 이렇게 B가 이렇게 두 번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게 몇 단이 되는 겁니다. 6단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너의 순수상은 보다시피 A가 두 번, B가 두 번에서 2,2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일단은 올라간 횟수를 A,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2단으로 올라간 횟수를 B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2B는 실제 여기 편 6으로 쓰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을 만족하는 각각의 순수상이 실제 여기 있는 이 단으로 올라가는 개수랑 이제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다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순상이 나오냐면 A가 0일 때부터 해보죠. 0일 때 B는 3, 그리고 여기가 1일 때는 안 되겠고 2일 때 2인 거 여기서 하나 나왔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4일 때 1, 그리고 6,0 이렇게 나오겠네. 그 소리는 이때는 2단으로 3번, 얘는 1단 2번, 2단 2번, 얘는 1단 4번, 2단 1번, 너는 1단 6번, 2단 빵번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찾은 걸로 우선은 확인됩니다. 1번 됐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에 1단 또는 2단씩 올라 맨 위에 단에 가는 경우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실제 여기 있는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활용해서 이제 경우 수로 확장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0,3의 의미는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A는 빵번, B는 몇 번? B가 이렇게 3번 나온 거야. B가 3번 나왔기 때문에 B를 이제 배열을 하더라도 어차피 BBB는 하나의 경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는 이제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 여기는 2,2에 대한 의미는 2,2에 대한 의미는 A가 두 번, B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요 놈이 배열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은 좀 달라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B, A, B가 되면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소리인 거죠.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경우가 달라지고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가포순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해봐야겠죠. 그럼 얼마? 4팩을 우리가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계산. 그래서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4,1일 때는 우리가 A가 4개, B가 1개니까 요놈은 5팩을 이제 4팩으로 나누는. 그래가지고 얼마?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0 같은 경우는 A니까 뭐 이것을 배열해봤자 다 동일한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총 경우 수는 몇 가지? 우리가 13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